네, 이번엔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수급을 한번 열어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조금 무겁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국내에서는 이제 펀드들이 다시 설정이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받쳐주고 있어요. 네, 시장이 크게 뭐 상승할 분위기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대로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외국인 장세 자체를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자체를 보면 지수가 상승할 때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을 하는지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IT주 쪽은 올라올수록 계속 이제 매도세가 강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나 관련된 부분들과 뭐 엔화 관련된 부분으로 해외 증시에 어떤 영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부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가 붙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수 전체를 흔들 만한 어떤 큰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업종 간의 어떤 밸런싱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엔달러 박스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트리거 포인트 보고 있는 부분이 101엔 정도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 달러당 101엔 밑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일본 증시를 떠받치고 있었던 엔저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노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최선호 부분들이 자동차 주식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뭐 글로벌 펀드들, 뭐 롱숏 펀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요. 도요타 주식 사고 현대차 팔았던 사람들의 누적 매도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대차를 더 밀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 자동차 주식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자동차 주식이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건설, 조선 쪽으로도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이 바치는 형국들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이 그동안 굉장히 뭐 좋았습니다. 뭐 대형주가 못 갔기 때문에 거래소도 중형주, 지주사 혹은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는 내수주 쪽으로 매기들이 옮겨졌었는데 코스닥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에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BW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에 BW 관련된 규제가 바뀌게 되면서 왕창 발행을 해놓은 부분들이 1년 정도 만기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6월까지 뭐 되면서 BW 관련된 부분들이 매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BW를 들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좋은 센티멘트라든가 좋은 어떤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 전반으로 봤을 때 중국 건설사 비상장업체 하나 부도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일단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왜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지금 중국에서 계속 금리를 땡기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금리를 땡기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 중에 체력이 약한 애가 지금 한 개 무너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의지 자체는 계속 금리를 땡겨서 유동성 조절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의 뭐 터닝 포인트를 언제로 보면 되겠느냐라고 본다면 건설이나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중국 어떤 부분에서 구조 조정이 더 이상 경제 매크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해 증시 반등할 때 자동차 주식으로 붙어서 거래소가 끌어올려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뭐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면 쑥리. 이 엔화가 자꾸 농담하지 말라고 시청자분이 게시판에 올려주는데 또 농담을 해요. 뭐 시장을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 드라이브가 좀 약해지고 그 상대적인 피해를 받았던 자동차 업종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네. 자, 사자성어로 시장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뭐 사자성어로 뭐 한번 초지일관인데. 초지일관. 네. 그 원래 뜻은 이제 처음 뜻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간다라는 뜻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자를 조금 바꿔서 본다고 하면 이제 초라고 하면 처음 상장된 주식이고요. 지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뭐 땅지자를 써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 뭐 일본 관련된 부분, 그동안에는 일본과 관련된 부분은 만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게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일본, 엔화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관이라고 하는 건 관광, 여행,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 관련된 부분에서 신규 상장된 주식들이 왜 그동안 의미가 있었냐면
일단은 예전에는 코스닥이 비싸게 상장을 했습니다. 100원을 버는 기업들을 1,500원, 2,000원에 상장을 시켜서 거기서 버블을 튕겨먹고 그 부분에서 빠져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계속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부분이 5배, 6배, 7배에 상장이 되면서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주식을 사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유행하고 있는 롱숏,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제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다는 부분이고 신성장 동력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신규 상장된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된 규제 풀리고 있는데 머주합니다. 월세 관련돼서 그거 소득공제 관련된 부분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정책이 잘 나가다 한쪽이 거꾸로 지금 정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절이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관련된 부분, 지금 부업 가구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푸집 만드는 그러니까 건물 콘크리트 칠 때 그 콘크리트를 가둬놓는 거푸집 형태인 뭐 삼목에스폼이라든가 금강공업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뭐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부분들이고요. 이 추세는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갈 것 같다. 레미콘, 시멘트까지 전부 끌어올릴 때까지는 이 부분들은 좀 추세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 엔화 관련된 부분, 이 부분 그동안에는 엔화와 연관돼 있는 주식들은 아예 안 사겠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국내 내수라든가 하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봤었던 부분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화일약품들이 화일약품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엔화에 피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엔화 강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그쪽 관련된 매출이 있는 업체든가 비용을 많이 그쪽에서 끌어다 쓰는 업체들의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나 피해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핫한 부분들이 영종도 관련돼서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부분에서 뭐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호텔, 관광, 뭐 카지노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하고 이게 법이 하나 통과돼서 단기적인 매매를 이끌어내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카지노를 한국 영종도에 세웠을 때는 북경이나 오른쪽 상해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마카오나 싱가포르까지 가지 않아도 비행기로 1시간만 건너오면 영종도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부분, 금과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와서 돈을 이쪽에서 쓰고 소비도 하면서 가족들과 다 함께 놀 수 있는 단순하게 도박을 하는 어떤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양성화해서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놀러와서 뭐 해양 레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소비 문화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 기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구체화를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실현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줄 업종은 어느 업종 포인트 뭘까요? 네,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 중에서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지금 제일 핫한 부분은요, 컨텐츠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뭐 YG 엔터테인먼트, JYP,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개발해서 뭔가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익 쉐어 부분이라든가 그동안 플랫폼 업체, 그러니까 새우깡을 만드는 업체보다는 새우깡을 유통하는 업체가 더 그동안은 뭐 힘이 셌다고 본다면 지금은 새우깡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 이익 배분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 본다면 방송 콘텐츠 업체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뭐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김수현 배우하고 전지현 씨가 나왔던 부분에서 드라마라 볼 수 있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플랫폼이 팔려나간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방송을 타고 들어간 것들은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한류가 넘어오면서 중국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서 중국의 드라마나 중국 쪽으로 우리나라 한류 컨텐츠가 넘어가는 거에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막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막았는데도 막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네, 막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거의 핵심 플랫폼이 바로 모바일 쪽이었다는 거거든요. 중국에 지금 LTE가 깔리고 있는 부분인데 LTE에서 그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아했다는 거고 그 부분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관련된 소속 종목군은 사마네트워크스나 SK CNC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본다고 하면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었고요. 그 부분들이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SMCNC인가요? 예, SMCMC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동안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 방송사가
100만 원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해야 된다면 방송국에서 주는 거는 70만 원, 8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광고를 갖다가 PPL이라고 하죠. 뭐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만 이 넥타이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게끔 뭐 가끔 저 업체한테 이 돈을 받고 이걸 매게 좋은 액터라고 하죠. 드라마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매게 되면 협찬? 예, 협찬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뭐 나머지 20이나 30을 채우는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을 제작해서 컨텐츠를 가져가게 되면 방영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판권 자체가 방송국에 귀속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쪽에서 뚫리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방송국이 일본 쪽에 컨텐츠를 계속 공급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쪽인데요. 거기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고 한국의 컨텐츠를 그냥 재미로 보는 상황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조금 우러러보는 부분들이 있죠. 패션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방송이 나갔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PPL에 들어갔던 부분들을 흉내내려고 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라인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하는 부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해외 쪽에서 드라마 개전 관련된 부분에서 제휴업체들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건너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하나만 좀 들여다볼까요? 예, 사마 네트워크스 관련된 부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주말 드라마 인기 있는 부분 시청률 30%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 드라마 제작사가 지금 작가 라인업 제일 중요한 건 작가들입니다. 작가들이 어떤 원고를 쓰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2, 3년치의 좋은 작가 라인업을 갖고 있고 컨텐츠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마 네트워크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부분들과 또 중국에서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과 플랫폼과 연계가 되고 거기에 모바일 플랫폼과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향후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투자 힌트를 좀 얻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